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실천편입니다. 먼저 시작하는 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넘쳐 흐르는 수상한 식사법의 진실. 현재 우리는 사상 유례 없이 고도로 정보화된 시대에 살고 있다.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라는 매우 중요한 테마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발언한다. 물론 발언의 내용 중에는 가짜뉴스 같은 수상한 정보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지식이 없는데도 전문가인 척 잘못된 정보를 남발하는 사람도 있다. 이로 인해 진작에 스스로와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도 혼란에 휩싸이게 된다. 하지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수상한 정보를 검증하고 바로잡는 일은 누구도 쉽사리 해낼 수가 없다.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에 홀라당 넘어갈지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취할지 여부를 각각의 책임에 맡겨야 하는 시대다. 어쩌면 여러분이 아는 정보 중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전형적인 수사의 정보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고기를 먹으면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당질 제한으로 인해 수명이 짧아진다. 우리 몸의 당질 제한은 체질적으로 안 맞다. 저지방 식사를 하는 쪽으로 신경 쓰면 오래 살 수 있다. 이런 식의 정보들은 모두 최신 연구를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졌지만 이를 여전히 굳게 믿는 사람이 많다. 증거가 있다는 등 그럴싸해 보이는 말과 함께 자주 거론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정보들의 특징은 의학 논문이 인용된다거나 데이터 수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식품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라도 잘못 판단을 내리는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 만일 논문 내용 자체가 이미 다른 연구를 통해 아니라고 밝혀졌거나 데이터 자체에 신뢰하기 어려운 부정적인 요소가 숨어져 있다면 어떻게 할 텐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도 다룰 예정이지만 여러분이 수상한 정보로 인해 옳지 않은 방법을 취했다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전문가들의 부족한 공부와 개인 사정. 둘째,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 논리. 셋째, 소비자 자신의 고정관념과 착각. 이 세 가지 요소가 맞물려 많은 이들이 몸에 좋지 않은 식품을 먹는다. 의사, 영양사, 헬스 트레이너 등 사람들의 건강에 기여해야 할 사람들이 TV나 잡지, 인터넷에서 식사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아무렇지도 않게 거론한다. 아마도 악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이 올바르다의 근거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잠깐 중략하고 이어지면은요. 식품과 건강에 관한 수상한 정보들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누가 말했는지 알 수 없는 카더라식 정보도 많다. 뭐뭐에는 암 예방 효과가 있다. 뭐뭐를 먹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 이러한 정보로 뭐뭐나 뭐뭐가 엄청나게 팔려 마트 진열대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워진 적도 있다. 물론 관련 식품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큰 돈을 벌었을 것이다. 이때 관련 식품이 실제로는 암 예방이나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더라도 반박하거나 불가능하다는 증명이 어려운 관계로 수상한 정보는 그대로 방치된다. 하지만 딱히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판단은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평가다. 장기간 한 가지 식품이나 영양제만 섭취하면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게다가 세상에는 단기간이라도 되도록 먹지 말아야 할 식품도 많다. 그렇지만 식품 기업의 불리한 진실은 가려져 있다. 가령 보존료는 마치 소비자가 부패한 식품을 먹고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식품 기업이 보존료를 넣는 가장 큰 이유는 재고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가 다시 먹고 싶은 마음으로 재구매할 만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기업은 다양하게 머리를 쓴다. 그중 하나는 식품의 당질을 다량으로 사용해서 먹는 사람에게 일종의 중독 현상을 느끼게 만들어 해당 제품의 재구매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이들이 기업의 함정에 그대로 걸려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식품 기업이 소비자가 병에 걸리는 상황을 의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저 이익을 내기 위해 기업 논리를 밀어붙일 뿐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롭고 근사한 면도 있다. 다만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가 난무한다.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해야 한다. 건강을 지켜줄 식사에 대해 진진하게 고민줄 사람은 여러분 자신밖에 없다. 소비자가 잘못된 착각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태도는 건강에 큰 걸림돌이 된다. 누구에게나 지금까지 믿었던 정보가 틀렸다고 인식하기란 괴롭다. 비만이나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의 원인에 대해
나쁜 것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다라고 설명하면 상당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한다든가 고기나 지방은 되도록 먹지 말아야 한다고 굳게 믿어온 사람에게 사실은 정반대다라고 말해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정말 건강을 위한 식사를 하고 싶다면 편견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잘못된 습관을 당장 버리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택해 하루라도 빨리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라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세상에 난무하는 정보를 정확히 꿰뚫어보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래서 식품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때 생화학 지식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현재 인기 있는 영양제에 콜라겐이 있다고 치자. 소비자로서는 영양제를 입으로 섭취하면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젊어질 것 같다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콜라겐을 섭취해서 피부에 효과가 있을 리 없다. 생화학이 입증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콜라겐은 소화 흡수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뀐다. 콜라겐 상태로는 피부에 전달되지 못한다. 피부에 발라도 안으로 흡수되지 않는다. 만약 분자량이 작아 흡수된다고 해도 피부에 콜라겐으로 쓰이지 않는다. 콜라겐은 모두 체내에서 합성되기 때문이다.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라는 사실도 생화학을 알면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사람이 지방을 섭취하면 살이 찐다고 착각할 뿐이다. 이 책에서는 생화학을 기반으로 한 분석도 여러 차례 다룰 예정이다. 또 신뢰할 만한 최신 데이터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해낸 최강의 식사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내가 생각하는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류의 DNA에 따른 자연스러운 식사다. 우리 몸에 있는 소화 흡수 메커니즘은 인류가 탄생했을 때부터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탄수화물과 부자연스러운 식품을 줄이면 건강해진다는 사실은 환자들의 데이터를 추적하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이 책에서는 독자들이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을 익히도록 다음의 흐름에 따라 설명을 진행한다. 식품별 식사법부터 혈당치 관리법, 병의 조기 발견이나 적절한 치료에 대한 지식까지 담았다. 서장, 더 이상 가짜 증거에 속지 말자. 잘못된 식사 정보가 왜 퍼지는지, 진실이 왜곡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우리가 마주해야 할 올바른 식사란 무엇인지 밝힌다. 제1장, 근거 없는 소문을 정확히 꿰뚫어보자. 세상에 넘쳐 흐르는 정보, 식품과 관련된 뭐뭐카더라식의 정보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잘못된 부분을 짚어본다. 착각을 바로잡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2장, 우리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오해하고 있다. 과학적인 근거로 3대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법에 대해 설명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어느 정도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고방식을 뿌리째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3장, 마트에 가서 아무거나 집어오지 말자. 식품별로 가장 효과적인 식사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가능한 방법부터 실천해 보길 바란다. 4장, 병은 음식에서 오고 음식으로 물리친다. 건강 유지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혈당치를 마구 높이거나 떨어뜨리지 않는 방법, 식사를 통해 잘 관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5장, 병원만 제때 잘 가도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아무리 조심해도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 식사법은 없다는 전제로 생명에 지장을 주는 병을 조기 발견하는 법, 최선의 방법을 소개한다. 진화를 거듭하는 의료에 대해 새로운 식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의 실천편이다. 최신 지식을 원하는 사회인들이 읽을 만한 내용을 싣기 위해 전작이 출간된 후에 밝혀진 연구 데이터와 임상 내용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유용한 식사법을 다뤘다. 감각의 길에 잘못된 정보를 선택하는 대신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를 알고 판단하는 능력을 꼭 익히기를 바란다. 들어가는 말의 전반적인 이 책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서장부터 다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실천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